오늘 여러분은 XRP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정보를 듣게 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시세에만 집중하느라 거대한 금융의 판이 어떻게 다시 짜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수의 큰손과 기관만이 알고 있는 이 거대한 재편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XRP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용도에 가깝지만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통째로 바꾸는 인프라 자산이거든요. 왜 하필 JP 모건이나 비엔화, 이 멜론 같은 세계 최대 금융, 대기업들이 XRP 기술을 조용히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결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은행 입장에서 지금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10년의 결제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이미 내부에 팽배해 있어요. 실제로 지난 5월에는 JP 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키넥시스와 마스터카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리플이 손잡고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국가 간 상환 결제를 XRPL 위에서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결제가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에 불과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JP 모건의 프라이빗 체인이 사상 처음으로 퍼블릭 레이어 1 블록체인과 연결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월가의 심장이 XRPL 위에서 뛰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죠. 리플은 올해 상반기에만 굵직한 파트너십을 10건 넘게 체결했고 그 대부분이 은행권 실거래를 겨냥한 계약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논할 때 유동성 문제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은행들은 거액을 국경 너머로 송금할 때마다 막대한 예치금을 미리 넣어두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노스트로 방식을 운영해왔죠. 전 세계 은행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자금이 무려 27조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하면 그런 복잡한 사전 예치 과정 없이도 즉각적인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행들이 그동안 쓸데없이 묶어두었던 자금을 더 생산적인 대출과 투자에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인공지능 트랜잭션이 이미 140만 건을 넘어섰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XRPL이 이미 실무적인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명확히 나타내요. 향후 수억 건, 수십억 건에 달하는 거래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대가 열릴 때 그 정산의 중심에는 항상 XRP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미래를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죠. 플로백 기능과 같은 기술적 혁신은 기관 채택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예요. 기존 은행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꺼립니다. 하지만 XRPL은 규제 준수 기능을 프로토콜 수준에서 내재화하여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계정이 탈취되거나 부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발행자가 자산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이 클로백 기능은 은행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필수 안전장치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사기 방지 규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담을 수 있으니 기관 입장에서는 도입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지난 몇 년간 활성화된 다중 목적, 토큰이나 퍼미션드 도메인 같은 업그레이드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XRPL을 압도적인 강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XRPL 위에서 토큰화된 상품 규모가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이는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서 발생한 토큰화 성장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창고 재고를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포트스톡,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는 리퀴도, 탄소 배출권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센티그레이드처럼 실제 사업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XRP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달러 중심의 결제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중립적인 결제 수단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XRP는 그 대안으로서 가장 완벽한 기술적 기반과 검증된 안정성을 자랑하죠. 이는 XRP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핵심 기축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여실히 방증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미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같은 국가의 중앙은행과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부탄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음굴투룸을 XRPL 기반으로 시험하고 있고, 팔라우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클룩을 아예 XRPL 위에 올려두었죠. 국제통화기금조차 리플의 기술이 이미 세계 중앙은행의 CBDC에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제 CBDC 사이의 브릿지 통화 자리는 사실상 XRP가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제결제 표준인 ISO 2002, E-메시지 규격까지 XRPL이 완전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은행 시스템과의 접점이 가장 부드럽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자산의 공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모델은 장기적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자산의 희소성이 강화된다면 결과는 그야말로 불 보듯 뻔하죠. 매 거래마다 미세하게 소각되는 구조에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까지 결합되면 XRPL의 활용도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RUSD는 이미 시가총액 16억 달러를 돌파해 미국 규제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XRP-L 위에서 유통되는 RUSD 유동성의 80% 이상이 이 네트워크에 그대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늘어날수록 XRPL 네트워크는 더 두꺼워지고 그 위에서 브릿지 정산 자산 역할을 하는 XRP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세계 최대급 자산 운용사들이 이러한 구조적 우위를 모를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왜 조용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지 그 진짜 의도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미 XRP 현물, ETF 상품을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시켰고 캐너리,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쉐어스, 렉스 오스프리, 앰플리파이까지 무려 7곳의 ETF가 미국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프랭클린의 상품은 첫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초강수까지 두었죠. 내부자들은 블랙록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자체 XRP ETF를 반드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난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규제 리스크마저 완전히 해소된 상태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XRP가 제도권 자산의 세 번째 반열에 완전히 편입된 셈이죠. 기술적 관점에서도 XRPL의 매력은 압도적이에요. 한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고 초당 처리량은 이더리움을 훨씬 앞서죠. 에너지 소비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낮기 때문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기준에도 완벽하게 부합해요. 은행이 대규모 결제 인프라를 선택할 때 반드시 검토하는 세 가지 조건, 즉 속도와 비용과 친환경성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퍼블릭 체인은 사실상 XRP-L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리플이 오랫동안 발목을 잡혔던 SEC와의 법적 분쟁마저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지금 미국 대형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XRP를 자신들의 결제 표준으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되는 시점에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죠. 최근 거래소 시장의 구조조정과 유동성 이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큰 기회예요. 거래소의 자산을 무방비로 쌓아두기보다는 콜드 월렛을 활용해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습관이 어느 때보다도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의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흔들림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만이 그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 열매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공포는
늘 기회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투기적 소음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글로벌 금융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금융의 표준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훨씬 큰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결국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자산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정체기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일 뿐이거든요. XRP를 묵직하게 모아가면서 향후 시스템 안착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코인들을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반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선 위치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담대함, 오직 그것 하나뿐이죠. 시장이 조용할 때 다지는 근육이 정말로 강한 근육이거든요. 소음이 잦아든 지금이야말로 팩트를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다시 정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다시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훗날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조용히 기원해 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 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옴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2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에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 원이 7천만 원, 20만 원이 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2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